안녕하세요. 배우 박민우입니다.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 안전여행 오디오 가이드 사업에 저희 킹콩 엔터테인먼트 식구들이 함께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즐거운 여행에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기를 바라며 지금부터 그리스 신화의 배경인 그리스 아테네를 둘러보겠습니다. 아테네는 그리스의 수도로 근대 올림픽이 가장 먼저 열린 역사적인 장소입니다. 그와 더불어 제우스, 아프로디테, 포세이돈 등 듣기만 해도 흥미로운 신학 속 신들의 주 활동 무대이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직 직항 노선이 없으나 다양한 경유 항공을 이용해 아테네를 입국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는 8시간의 시차를 보여주고 있으며 유로를 화폐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항공뿐만 아니라 페리나 버스 등을 이용하여 유럽의 대륙 쪽에서 접근이 가능합니다. 버스와 지하철이 잘 발달해 있어 여행을 하면 큰 불편함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어려워진 정세에 따라 시위와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자주 일어나고 있어 주의를 유하니 인적이 드문 곳이나 시위 현장 근처는 가급적 조심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주주의의 시발점, 철학의 고향, 정치의 탄생 등 아테네는 고대의 종교, 철학 정치의 중심이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발달된 고대 문명과 신들의 발자취를 찾으러 지금부터 저 박민호와 함께 들어가 볼까요? 신 중의 신, 신들의 아버지인 제우스에게 바쳐진 제우스 신전입니다. 17m 높이의 코린트 양식 기둥 104개로 이루어진 제우스 신전은 3세기 외세의 침략으로 소실되고 현재는 15개의 기둥만이 옛 모습을 추측할 수 있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으로 번개를 주무기로 전 우주와 인간 세계를 다스리는 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지어지기 시작했던 이 거대한 신전은 공사가 중단되었다가 BC 2세기경 로마의 황제 아드리아우스 시기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제우스 신상이 있었다고 전해지고 있으나 현재 그 모습은 찾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리스 고대 정치를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폴리스라는 도시 국가의 단위입니다. 기존의 폴리스는 각 도시 국가에서 높은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었으나 폴리스의 의미가 도시 국가로 변하면서 높은 언덕이라는 뜻으로 아크로폴리스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각 도시 국가에서는 그 아크로폴리스의 수호신 등의 신전을 만들기 시작하였습니다. 근본적인 의미로의 아크로폴리스는 사실 이곳저곳에 있지만 오늘날 아크로폴리스는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3개의 신전과 2개의 현문을 가지고 있으며 그 외에도 디오니소스 극장, 헤로데스 아티쿠스 음악당 등이 있습니다. 아테네의 아크로폴리스는 1987년 유네스코 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남쪽에 위치해 있는 디오니소스 극장은 현재 예터와 약간의 흔적만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 지어졌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때 소실되었다가 로마시대 집정관인 리쿠르고스에 의해 재건되어 검투장으로 사용되기도 했다고 전해집니다. 한 번에 15,000명가량이 관람할 수 있던 대규모의 극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대 로마 시대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것의 중심지였던 로마 아고라입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북쪽에 위치해 있으며 바람의 신탑이라고 불리는 기상관측 공간만의 원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의 건물들은 기둥이나 건물의 터만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고대 아고라와는 다르게 이미 주거 지역들이 자리를 잡고 있어 현재 유적 자체는 아주 왜소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에 포로 로마노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 로마 아고라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포로 등의 이름이 그리스 방식인 아고라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점만이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크로폴리스의 북서쪽에 위치해 있는 고대 아고라입니다. 시장이 열리고 집회의 장소 등이 되기도 했으며 주로 민중이 모이거나 여러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기원전 6세기경부터 시장이 생겨나기 시작했으며 장을 보러 왔던 남성들의 정치적 의견 교환, 연설 등이 이루어지며 자연스레 발전해 나갔다라는 이야기로 전해집니다. 수많은 정치가와 철학자들이 설전을 벌이기도 하고 연설 등을 하면서 시장의 역할에서 점차 공공기관 등과 정치기관들이 속속 자리를 잡으며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의 터전으로 변모해 갔을 거라 추측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복원을 마친 아탈라스 주랑 박물관과 테세이온 신전 등이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로 아크로폴리스와 통합 티켓으로 이용을 하며 아고라만의 입장권도 따로 구입이 가능합니다. 고대 그리스인들의 생활상을 볼 만한 건물은 거의 다 소실되고 없지만 그들의 숨결을 한번 살펴보러 방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고대 주 시장인 아고라 근처에 자리한 모나스트라키는 장소는 아직도 아테네의 중심에서 시장의 역할을 묵묵히 수행해가고 있습니다. 각종 마켓과 식당, 카페 등이 질비하게 늘어서 있고 과일과 빵 등의 간식과 식재료 등을 파는 다양한 상점들과 특산품과 공예품,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상점도 들어서 있습니다. 광장에서는 가끔 길거리 공연들이 벌어지며 항상 활기찬 그리스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들이 있으니 허기진 배를 채울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꼭 레스토랑을 방문하지 않아도 수블라키라고 불리는 전통 그리스식 음식을 사 먹어보는 재미도 가져보세요. 항상 활기차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지만 이곳은 언제나 소매치기가 득세하고 있는 공간입니다. 항상 주변에 수상한 사람이 없는지 잘 살피시고 소지품은 내 몸 가까이 소지하시길 당부드립니다. 1843년 그리스 최초로 헌법이 공포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 조성된 광장으로 아테네 시내 한복판에 위치하여 교통과 관광의 중심지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사당과 같은 관공서를 비롯하여 여행사, 은행, 패스트푸드점 등이 자리를 하고 있으며 공항으로 연결되는 버스도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에르무 거리와 미트루폴레오스 거리는 하나의 큰 쇼핑 거리를 형성하고 있으며 인터넷 카페와 환전소 등이 있으니 필요하면 이용하기 좋습니다. 그와 더불어 크레타, 산토리니, 미그노스 섬 등으로 이어지는 페리와 항공권, 터키로 이동하기 위한 기차 티켓과 버스 티켓 등도 주변 여행사에서 구할 수 있으니 한 번 정도 찾아 여행을 정리하고 준비하는 것도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다만 그리스의 정세에 따라 수많은 시위가 자주 벌어지고 있어 좋지 못한 일을 당하는 일이 가끔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시위 중인 상황에서는 접근을 삼가해 주시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 계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아테네에서는 나름 현대화된 저렴한 숙소들도 주변에 많으니 여행의 시발점으로 숙소를 주변에 구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신타그마 광장의 면에 있는 건물로 최초 건축은 왕의 궁전으로 사용하기 위해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1836년 설계되었습니다. 그 후 1884년과 1909년 큰 화재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1924년 그리스 공화국이 수립된 후 1935년 국회의사당으로 재개관하게 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의 전면부에는 터키와의 전쟁 당시 산화와 무명용사들을 기리기 위한 무명용사비가 조각되어 있으며 이것을 지키기 위해 혹은 추모하기 위해 매시 정각의 근위병 교대식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런던 왕실의 근위병 교대식처럼 큰 규모의 교대식은 아니지만 천천히 지켜볼 만하다고 하네요. 혹은 일요일에는 전체적인 교대식으로 화려한 모습을 볼 수가 있으니 시간이 맞다면 한 번 정도 찾아보세요. 세상 어디나 그렇듯 나라가 어려워지면 시위가 정치인들을 향해 많이 벌어지게 되죠. 이곳 그리스도 마찬가지로 정치에 불만이 있는 많은 시위대가 이곳 앞에서 시위를 진행하니 가급적 시위가 있으면 주변으로 이동하시길 부탁드립니다. 아크로폴리스 역부터 신타그마 광장까지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 등이 들어서 있는 그리스 최고의 번화가인 플라카 지구입니다. 노천 카페와 레스토랑이 몰려있는 구역과 신발, 옷 등을 파는 상점들이 모여있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도 다양한 기념품을 파는 상점들도 구역 곳곳에 자리하고 많은 방문객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관광객뿐만 아니라 현지인들도 생활용품과 패션 잡화 등을 사기 위해 들르는 장소로 아테네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친숙한 공간이라고 합니다. 아기자기한 상점들을 구경할 때면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게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그와 더불어 젊은 예술가들의 거리 공연도 가끔 펼쳐지니 여행 중 잠시 앉아 휴식을 취하며 그들의 공연을 감상해보는 건 어떨까요? 저녁이면 좁은 골목길 사이사이에 은은한 조명을 빛내고 있는 다양한 레스토랑과 펍 등이 있으니 한 번 정도 찾아보세요. 다만 너무 늦은 저녁에는 상당히 위험하니 절대 피해주세요. 요즘은 낮에도 소매치기로 인해 상당히 많은 피해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소지품 관리에 한 번 더 신경을 써주세요. 고대 그리스 시대 건축물을 모티브로 만들어져 있는 이곳은 그리스 국립 고고학 박물관입니다.
선사시대의 신석기부터 헬레니즘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리스의 조각회와 공예 관련 전시물 등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청동, 대리석 등 다양한 소재로 조각된 조각상 등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말과 소년기수, 아프로디테와 판, 바페이오의 황금배, 알테미시온의 포세이돈, 안티쿠테라의 청년, 아트레우스의 비보 등 수많은 걸작 등이 전시되고 있습니다. 1829년 설립된 이래로 수많은 작품들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그리스의 절대 명소 중 한 곳입니다. 미케네 시대의 황금 마스크 역시 독특한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감상을 하다 보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체력도 쉽게 떨어지지만 역사적인 작품들을 보는 기회를 놓친다면 아까울 수도 있으니 가급적 효과적인 동선으로 작품들을 감상해 보세요. 중간중간 카페테리아와 공원 등이 있으니 잠시 휴식도 가지며 관람을 한다면 좋을 것입니다. 아테네는 명실상부 도시 그 자체만으로도 완벽한 박물관이 되고 있습니다. 수많은 세계문화유산 작품들이 도처에 널려있는 그야말로 살아 숨쉬는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테네는 역사적인 여러 시설과 작품을 보는 것 이외에 크레타, 산토리니, 미코노스 등 여러 섬들의 방문을 통해 에게해 연안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모두가 꿈꾸는 산토리니는 에게해의 코발트 바다와 푸른 지붕이 상쾌한 힐링을 전해주기도 하고 크레다 섬의 화려한 민호화 문화 등도 즐거운 추억을 전해줄 것입니다. 국가적 정세와 맞물려 조금은 위험하고 산만한 관광지가 되어가고 있지만 소지품 관리와 시위 현장만 조심한다면 좋은 추억 만들기에 성공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 인터파크 투어와 한국관광공사 제공의 해외여행 오디오 가이드를 전해드린 킹콩 엔터테인먼트의 배우 박민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